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봄봄님께서 겪었던 또 섬뜩한 경험담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봄봄님. 네, 안녕하세요. 봄봄님께서 또 얼마나 긴장을 하시면서 계셨겠습니까? 자, 봄봄님께서 예전에 살았던 집에 또 무서운 경험담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큰 지역과 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구 정도까지는 말씀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 지역은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라는 자세하게. 네네. 화도읍. 네. 그쪽이었고 그 지역을 오픈해도 어차피 넓어서 네.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봄봄이에요. 시기는 2007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쯤이었고요. 예. 여기 집에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집을 알아보시다가 조금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주택집이 있어서 거기에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집을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이었는데 총 2층짜리 집이었고 그 1층이랑 2층이랑은 별개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아예 단독으로 된 집이었고요. 1층에서 돌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저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돌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 느낌이었고 저희는 2층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층에는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원래 계셨고 저희는 2층에 괜찮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거기를 보러 가게 되셨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 2층 현관 앞에 목발이랑 휠체어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거기 사시던 분께서 다 짐을 뺀 상태였는데도 목발이랑 휠체어가 있다는 거에서 좀 기분이 나쁘셨지만 어쨌든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를 뒤로 하고 집 상태를 보러 들어가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싱크대 그 밑에 찬장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봤는데 이제 다 쓴 주사기랑 그 링거 같은 그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또 병원에서 보는 그 팩 링거 아시죠?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짐이 많이 없었는데 그 싱크대 밑에만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떻게 빨리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뒤로 하고 집을 계약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별탈 없이 지내다가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 7살쯤이었는데 그때는 오빠들이나 아빠들 다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엄마랑 저밖에 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빠들이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면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구조를 대충 설명드리자면 거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을 나가면 그 돌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큰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는데 눈을 깜빡하고 나니까 바로 큰오빠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저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큰오빠가 올 시간이 아닌데 왜 벌써 왔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빠 나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할게 잠깐만 있어? 라고 하고 거실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큰오빠가 벌써 왔어 문 열어주자 라고 해서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가 좀 화가 나셔서 오빠들 장난기가 많았을 때니까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니? 라고 했는데 큰오빠가 엄마 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요 라고 하면서 버스 카드 찍는 소리가 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조심히 들어와라 하고 끊었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또 7살짜리 애가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찜찜한 기분을 뒤로 하고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날 이후로부터 엄마는 소리로 그런 귀신 그런 거를 듣고 저는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마당에서 큰 강아지 한 마리랑 집 안에서는 작은 오빠가 어디서 데리고 온 완전 새끼 치와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총 2마리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치와와 애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키우는 큰 강아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겪게 돼서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이모 일을 도와주러 가셨는데 거기서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셨는데 오른 다리를 바로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냥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오른 다리가 아예 부러지게 돼서 엄마가 거의 1년 동안 통기부스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엄마는 계속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고 오빠들은 학교가 있는 시간인데 밖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 옛날에 그 폴더폰 떨어뜨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거나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벽에서 계속 쿵쿵쿵쿵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 옥상에서 층간소음 같이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신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큰오빠 형체를 똑같이 한 그 귀신을 보고, 아니면은 제가 오빠들 방에 누워있을 때 위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 얼굴에 이렇게 싹 스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창문 밖에서 예.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자가 거꾸로 물구나무 쓰면서 내려오는 것 같이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귀신이라는 거를 몰랐고, 왜냐면 7살 때니까 귀신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저게 뭐지? 저게 뭘까? 하고 있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마 그 귀신이라는 그 형체랑 저랑 눈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때 엄마한테 갑자기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서 받게 되어서 그 귀신이랑 눈은 안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기괴하다 보니까 저희가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바로 이사를 다시 나오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목격을 했다라는 게 그 오빠 네. 형체로 있었던 거랑 네네. 그 거꾸로 내려오던 그 여자 귀신. 네, 제가 말고는 지금 없었나요? 그 이후로 귀신은 몇 번 봤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네, 그 이후로는 약간 저는 지금 살짝 냄새 같은 걸로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스쳐가거나 이런 형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그 집에서 있던 사건이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귀신이라는 형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네네. 계속해서 느끼거나 가끔 보이거나 이런 현상을 네. 겪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좀 짧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저는 전공이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예술이구나.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가 좀 거리가 있는 데라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무용과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예. 저희 학년에서는 저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밤이 되면 학교 끝나고 나서 연습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10시 반 정도까지 제가 혼자 연습실에 남아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연습실을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술관이라는 그게 있는데 1층은 뭐 방송예술과, 2층은 뭐 서양음악, 3층은 미술관, 4층은 국악연습실, 그리고 5층이 저희 무용실이었어요. 예. 근데 그 무용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층에 전체로 삥 둘러서 무용실이 총 4개가 있었고, 저는 한국무용 전공이니까 한국무용실에서 계속 혼자서 연습을 했었죠. 근데 저희 한국무용실 입구 문을 보면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만 안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유리로 이렇게 좀 뚫려 있었던 그런 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한 3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 5층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경비 아저씨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저희가 연습하는 애들이 예술관에 많으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많으니까 이렇게 딱 삥 둘러보는 그런 경비를 도셨는데, 어느 날은 조그만한 그 뚫려있는 문에서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겠거니, 왜냐면 경비 돈 쓰는 시간이니까 넘어갔는데 계속 뚫어져라 누가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계속 작품 연습을 하다가 계속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한 번은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층에는 저밖에 연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용실이나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불이 안 켜져 있었고 제가 하는 한국무용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어두우니까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었으면은 뭔가 기척이라든지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경험이다.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날은 연습을 그만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달에 한 3-4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날 밤에 꿈에서 그 연습실에 제가 그 귀신을 느꼈던 그 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시선이 느껴져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머리가 엄청 길고 눈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귀신이 저를 잡아먹는 꿈을 꿨거든요. 그 귀신 시선을 느끼는 날마다 되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말을 해도 엄마는 그냥 너가 지금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개꿈 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넘어갔어요. 그게 아무래도 3년이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3학년 정도 되고 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이렇게 좀 느끼는 앤가 보다. 내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제가 귀신 느끼는 그런 체질인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귀신이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몸이 지쳐있을 때 가위를 많이 눌리는 편이에요. 가위를 눌리면 제가 그 귀신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 그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상상으로 뭔가 귀신이 날 누르고 있다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무서우니까. 근데 무서우니까 이게 몸도 안 움직이는데 눈은 떠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랑 뭐 냄새는 다 맡아지는데 몸만 안 움직이니까 상상으로 제가 자꾸 귀신이 날 누르고 있다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귀신을 봤던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위를 많이 눌리다 보니까 가위를 눌리면 귀신한테 좀 형체는 없지만 저를 누른다는 그 귀신한테 쌍욕을 하면서 약간 귀신이랑 맞짱을 뜨면서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좀 많고요. 근데 진짜로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 방법을 쓰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눌려야 그 방법을 쓰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는 많이 눌렸어서 초등학생부터 많이 눌렸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제가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일부러 더 센 척하려고 귀신한테 약간 맞짱 뜨자 너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쌍욕을 퍼부어서 깨내는 요즘에는 그렇게 가위를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지방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서울 고속터미널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지하철이 다 끊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요, 고속터미널까지. 그래서 엄마가 왔다고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을 보면은 영남선이 있는 건물이 있고 호남선, 그러니까 전라도로 내려가는 그 건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남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맨날 엄마가 데리러 오시는 그 곳이 영남선 건물과 호남선 건물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엄마가 맨날 글로 데리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 호남선 그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서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딱 쳐다봤는데 저기 멀리서 보던 머리는 약간 흰색 검은색이 섞인 그런 할머니였고 얼굴색은 되게 잿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보라색이랑 회색이 섞인 저희가 생각하는 좀비처럼 그런 얼굴색이셨고 옷은 살짝 짧은 퓨전한복 같이 그런 옷을 입은 피부는 되게 잿빛인 할머니가 비스듬하게 쓰셔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할 만도 해서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의식을 못하는 것처럼 계속 지나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 2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사람이 많은 그 공간에 그 할머니랑 저밖에 없는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저 할머니 되게 이상하다. 약간 사고회로가 정지가 되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엄마가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야? 안 나와? 이러면서. 그래서 달려나가가지고 엄마 나 방금 이상한 것도 봤다고 하니까 엄마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서
야, 너가 귀가 허해서 그래. 그냥 그거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겨.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일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사람이 좀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더라도 네. 피부가 잿빛이 될 수는 어렵잖아요. 핏기라는 게 아무래도 있으니까, 사람이. 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약간 흑백 사진을 딱 그 정도구나. 펴놓은 느낌이었고 되게 싸했었고, 상상을 하자면 저희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저희한테 갑자기 끼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예. 왜냐면 그 할머니도 되게 얼굴도 잿빛이었고 눈도 되게 퀭하셨고, 그리고 저를 계속 주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똑바로 쓴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셔서 그때 오랜만에 귀신을 보면서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질감이 확실히 들었나 보네요. 너무 이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형체를 보진 않지만 살짝 냄새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귀취라고 하는데 어떤 냄새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두운 데를 가거나 밤늦게 혼자 어디를 가면은 저희가 지나갈 때 음식점 지나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 뭐 향수집을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향수집을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선 썩은 냄새? 생선이랑 청국장을 섞었는데 그게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가 살짝 화장품 파는 그 거리라서 그런 냄새가 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겠거니 하겠는데 거기가 화장품을 파는 그런 거리라서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갑자기 훅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냥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또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어두운 데를 가거나 아니면 좀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좀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그런 냄새를 가끔씩 맡게 돼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예. 그런 냄새를 맡는데 어느 한 번은 그 냄새가 나다가 갑자기 시원한 수박향이 나면서 그 쓰레기 같은 냄새가 사라졌던 적도 많거든요. 예. 약간 시궁창 같은 냄새가 갑자기 훅 스치다가 이게 뭐지? 또 나네? 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시원한 수박향 같은 게 나면서 냄새가 같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아, 근데 그 냄새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거나 네, 어떤 일이 형체가 벌어진 보였다거나 적은-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박향이 나면서 없어지는 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외할머니한테서 그런 시원한 수박향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는 귀신의 냄새를 맡는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엄마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엄마의 엄마는 옛날에 시원한 수박향이 났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를 좀 지켜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계속 도움을 네. 주고 계신다거나 뭔가 안 좋은 게 그렇지 왔을 때 네. 그러신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예민하실 것 같고 그러면 맞아요. 외할머님께서도 뭔가 예민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네. 외할머니는 이런 무속 그런 쪽을 안 믿으시고 네, 기독교 쪽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엄마가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신데 아, 어쩐지. 네. 예. 근데 저희 엄마가 무속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 드리고 하는데도 우리 엄마는 안 찾아온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원한 수박향이 계속 나니까 어디선가 좀 느껴지진 않지만 외할머니가 지켜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라고 일단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혹시라도 본범님께서 뭐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범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많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음. 엄마한테 네. 또 물어봤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냐. 내가 돌비의 생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엄마도 지금 듣고 계시고 아, 저희 어머니, 예. 아빠가 이제 돌비 애청자셔가지고 저희 아빠도 아버님까지? 지금 어이구. 네, 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엄마랑 아빠랑 겪었던 일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들을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귀족은 어디에나 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봄봄님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느끼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그나마 더 잘 느끼는 것 같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귀신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뭐 귀신을 보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잠깐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분들 중에 겪으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집에서 겪었던 일이거나 상관이 없이 어떤 무서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또 섬뜩한 경험담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여보세요? 자, 봄봄님,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봄봄님이 잘 모르실 군대 얘기긴 해요. 네네. 근데 아버님께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아빠 옛날일 텐데. 훈련소에서 겪었던 대충 몇 년도쯤인지 아세요? 1986년이라고 아버지가 86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봄봄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빠가 겪으신 공포 이야기이며 배경은 1986년 6월 달에 논산 제2훈련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빠가 군대를 갈 시기가 와서 신검을 받으셨는데 1급이 떡하니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1급이 나온다는 거는 몸이 정말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저희 아빠 친구분들 중에서 동네 친구분들 절반 이상이 단기 사병, 그러니까 즉 방위죠. 네. 거기에 방위에 복무하고 있던 지라서 아버지는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단 키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체격도 좋으신 편이라서 국방의 부름을 받고 현역에 입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군대 생활의 전체 이야기는 아니고 훈련병 때 논산 훈련소에서 짧게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 훈련을 많이 받으러 가던 논산 제2훈련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같은 동기로 돌비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저희 아빠보다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고 키가 굉장히 작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빽이 있는 자제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국방의 부름을 받고 강제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찼는데 어쨌든 한국 국적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뒷배가 엄청 빵빵한 분이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입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177이고 돌비는 160 초반 그쯤이었는데 이 돌비가 뒷배가 정말 튼튼하다 보니까 그때 소대가 1소대, 2소대로 나뉘어서 키를 나눠서 지냈는데 저희 아빠가 1소대고 돌비가 원래는 2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키 차이 때문에. 근데 1소대가 조금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1소대로 넣어주신 거죠. 절대 있을 순 없는 일인데 돌비는 그렇게 아빠 옆에서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 돌비가 점점 자는 습관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힘들고 아니면 많이 피곤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돌비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공기가 풀렸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자는 자세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를 골거나 뭐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옆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돌비를 보면은 아무 미동도 없이 눈을 탁 뜨고 아빠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엄청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딱 옆을 봤는데 돌비가 완전 두 눈을 부릅뜨고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야 이 새끼는 잠도 안 오나? 생각을 해서 처음은 이렇게 그냥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말을 걸기도 조금 힘들었었대요. 근데 옛날 저희 훈련소를 생각을 하시면 그 네모반에 마루가 있고 다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눕거나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정자세로 누워서 자게끔 훈련을 받았는데 이 돌비가 뒷배가 튼튼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자는 건가? 왜냐면 뭐 조교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편하게 자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얘는 뭐지 나한테 말 걸고 싶은 건가? 하면서 그냥 넘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아빠가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말을 걸어봤대요. 너 왜 나 계속 쳐다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대답도 안 하고 눈동자 흔들림도 없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흔들어 깨워봤대요. 근데 깨어나지도 않고 그냥 눈만 부릅뜨고 가만히 있는 거,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래서 돌비한테 그 다음 날에 물어봤대요. 너 왜 자꾸 나 잘 때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라고 하니까 돌비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너 말대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잤다면은 다음날 내 눈이 시렵다거나 아프거나 빨개졌겠지. 나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너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해서 웃어 넘기곤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똑같이 계속 쳐다보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돌비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예. 눈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빠는 눈이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든 와중에 돌비는 진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 눈을 뜨고 있었고 근데 밖에서 조교들이 순찰 같은 거 돌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슬며시 눈을 다시 감는 거예요, 돌비가. 그러다가 소리가 멈추니까 다시 눈을 뜨고 아빠랑 눈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이 새끼가 나랑 진짜 장난하는 건가 보다. 예. 내일 진짜 한바탕 해야겠다 해서 눈싸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돌비 눈 흰자가 갑자기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눈을 다시 감으시고 자는 척 하면서 그날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뭐 조교들한테 말하기에는 분기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교들한테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어려웠고 다른 동기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기에는 자기가 이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짜증났지만 그 눈빛을 이제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눈을 계속 떠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기간 내내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빠한테만 그렇게 하셨고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있었던 사건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빠가 훈련소에서 4주차 야간 사격 훈련을 하러 가는 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는데 야간 사격 훈련을 하러 행군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해서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사격 훈련은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다가 깨서 가는 상태 사람들도 있었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돌비는 뒷배가 상당했기 때문에 원래 힘든 훈련들은 다 열애를 했었는데 이날따라 훈련소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자며 이 훈련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돌비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이 판초의 군용 우비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쓰고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야간 사격 훈련 하러 가는 길에 그 길이 옛날 비포장 도로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과수원이랑 밭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분명 자기가 행군하는 길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과수원과 그 밭 쪽에는 비가 안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와 아빠는 몰래 야 저기는 비가 안 내려 뭐지? 하면서 속닥속닥 거리다가 조교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열차를 받고 가게 잡고 행군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교한테 한번 혼났으니까 다시 군기를 바짝 차리고 앞을 보면서 행군을 하며 가고 있는데 과수원 쪽에 철조망 조명 밑에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철조망이 가시철조망이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 가로등 밑에 약간 살짝 동그란 이상한 형체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수원이 그 수박도 같이 하는 과수원이어서 처음에는 아빠가 수박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밤에 수박이 거기에 왜 매달려 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통은 없고 그 철조망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줄로 매달려 있거나 그런 거는 안 보였는데 일단 철조망이 사람이 매달려 있어서 놀래가지고 지나온 길도 살짝 돌아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철조망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따다다다다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귀신인가? 내가 지금 비몽사몽한 상태라서 헛것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기가 엄청 빡세잖아요. 이게 4대 배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 훈련병 신분이기 때문에 조교들한테 저기에 무슨 통이 있어요 하거나 동기들한테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당시에 연대 책임으로 모두 다 열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꾹 참고 다시 행군에 집중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하늘에서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비가 분명히 왔는데 비가 조금 걸어가다가 비가 다시 안 오는 것 같아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가 예? 땅을 봤는데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 땅에도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는 분명히 아까 전까지 왔는데 분명히 그쳤다고 해도 통이 비가 젖어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에도 안 젖어 있고 생김새도 다 다른데 얼굴이랑만 계속 이렇게 끌려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게 뭐가 아니라 그냥 동그란 어떤 물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밟기 위해서 살짝씩 피해가거나 좀 이상한 그런 걸음걸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사람들 안 보인다는 듯이 그냥 멀쩡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때 무섭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한 상태로 그 머리를 이렇게 봤는데 생김새는 다 달랐대요. 어떤 보통은 눈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은 두피가 반이 날라가 있다던가 아니면 두 눈을 다 감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입에서 아니면 눈에서 피가 흐른다던가 아니면 귀가 한쪽이 없는 그런 머리들이었대요. 근데 아빠는 이게 귀신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밝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폭과 자세는 유지를 하되 요리조리 살짝씩 피해가면서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과 많이 친해진 상태였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나 오늘 행군할 때 수박 같은 머리통들 봤어. 근데 돌비 훈련병처럼 머리가 엄청 크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는 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난 자는 거 가지고 뭐라 하더니 난 못 봤어 임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동기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도 봤어? 야 나도 그거 봤어. 그 철조망에 붙어있는 목통들 말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동기는 야 나는 그거 길바닥에서 봤어. 진짜 뭐 씨땡 뭐 욕설을 하면서 나 진짜 씨땡 놀랐어. 나 그 목통들이 내가 걸어가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어떤 한 보통이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내 모습을 계속 눈으로 따라오면서 계속 노려보더라. 그러니까 제 보폭을 따라오면서 계속 노려보는 거죠. 또 나는 그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정신이 나갈 뻔했어. 나한테 얘 너 어디 가니? 나도 데리고 가.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진짜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라거나 나는 멀쩡히 각 잡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바닥을 보니까 내가 그 통을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밟아서 얘가 소리를 질렀는데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면 얘는 분명히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될까봐 아무렇지 않게 놀란 척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을 다시 가려고 했어. 근데 그 밟은 애가 나보고 야 너 조심히 걸어. 다른 사람은 다 피해가는데 너는 왜 밟니?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 동기들이 무수히 많은 경험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사건이 조교들한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조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 논산훈련소 그 야간 행군 하는 길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조교가 그 사건은 그래도 군기가 다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묻혔고, 저희 아빠 기수 훈련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기 바로 전에 어떤 한 조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길, 예전에 이 길에서 야간 행군하다가 상여 소리가 들렸대. 그러니까 상여 소리라는 그거는 그 장례식에서 아이고. 하는 네. 그런 소리가 들렸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행군하던 한 분대 인원들이 그 상여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다가 행군에서 이탈을 해서 급하게 다시 행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 어떤 분대에서는 분명 우리가 걷는 길은 비가 오는데 상여 소리가 나는 근원지? 그 근원지 같은 곳에는 비가 그곳만 안 왔다. 근데 군대원들 뿐만 아니라 조교들도 그 길을 혼자 걷다가 상여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상한 산골짜기로 가 있었다. 이런 말도 많아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길을 보면은 주변에 건물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냥 밭이 있고, 왜냐면 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부대에서 쭉 걸어 나와서 완전 시골길에 밭이랑 뭐 그런 과수원 같은 게 있는 곳이었고, 쭉 그 길이 일자로 이어져 있잖아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디선가 상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여 소리가 뭐지? 해서 정신 놓고 그냥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계속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훈련병들한테 얘기를 해서 소문을 퍼뜨리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교들은 분명 이 소문들은 다 알고 있지만 훈련소 뒤에 군기가 빠지면 안 되기에 모두들 쉬쉬하며 없는 일처럼 돼 있다고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분명 머리가 보이는 날이나 상여 소리가 들리는 날은 비가 왔다고 해요. 밤이나 새벽에 비가 오는 날에 행군을 하거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통이 걸려있던 과수원 철조망 쪽은 이상하게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저희가 그 가로등이 비치고 있으면 거기에 비가 오면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내리는 게 보이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근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여 소리가 나서 보면은 그 상여 소리가 들리는 근원지 같은 곳에도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야, 예. 분명히 나는 비를 맞고 있는데 쟤네들은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아직도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상한 일이지만 훈련병들도 조교들도 없는 일처럼 여기고 다시 남은 훈련병 기간을 보냈고 자대 배치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조교들도 마찬가지고 귀신보다 그때 군기가 더 무서웠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저희 같으면 귀신을 보면은 야, 나 오늘 귀신 봤어 뭐 이렇게 하거나 무당에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선임한테 뭐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보다 군기가 더 무섭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빠가 한참이 흐른 후에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 이야기를 안주거리처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한 동기가 나 논선훈련소에서 조교 생활 했었어. 근데 나 그 통들은 내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 사이에서 상여 소리는 엄청 유명했어. 우리들도 근데 간부가 무서워서 그냥 우리 친한 조교들끼리만 뭐 이렇게 흡연하면서 얘기하곤 했지. 어떤 조교들끼리 그 길을 걷다가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실종자는 아직도 못 찾았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명, 3명이서 걷다가 어두컴컴하니까 손전등으로 이제 의지하면서 얘기하면서 걷다가 밝은 데로 오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명도 분명히 그 상여 소리를 들었어요. 3명 다 같이 들었는데 또 들린다, 저거 진짜 뭐냐,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걷다가 보니까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실종이 되어서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런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이 사건을 그때 당시에 겪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텐데 이게 아무한테도 안 알려지고 소문이 안 퍼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 군기가 정말 바짝 들어있던 훈련병 시절이라 그런지 다들 귀신보다 조교들이 무서워서 무서웠던 걸 다 까먹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이거 부모님께서 아버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 더 무서웠겠네.
네,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그치, 저희 예. 아버지는 전혀 안 무서운 것처럼 그냥 아빠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지금 말을 하는데도 너무 무섭거든요. 이게 그 상황을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네, 군대 훈련소에서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야간 행군하고 그랬을 때 힘들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빨리 도착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 졸리고. 그쵸, 야간이니까. 근데 이런 일까지 겪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도 힘드니까 맞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버님께서 겪고 나서도 많은 후배분들이 거기 논산 훈련소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면 아마 또 여러 명 겪었을 거예요. 그쵸. 그 여러 명 많이 겪으셨을 텐데 아무도 이런 소문 같은 게 안 퍼졌으니까 그게 신기하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친구들한테나 얘기하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아버님 시대 때는. 그래서 그냥 딱 거기서 주변 지인들한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아마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조교들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을 들었을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고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아이고 저는 좀 사실상 걱정을 했던 부분이 본범님께서는 군대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이게 전달이 좀 잘 될까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큰일 났는데? 감사합니다. 전혀 이질감이 들지도 않았고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 과거의 군대 괴담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여성분이셨고 아버님의 예전 군대 얘기를 직접 들으시고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는 상황도 없었고 훨씬 더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그리고 눈 뜨고 주무셨던 분은 왜 그랬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런 목련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밤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린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명랑하고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호호호.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좋은 일이 있는데 저희 쪽의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도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분을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시작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는 어릴 때부터 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귀신을 보면서 시달리는 친구였는데 그 시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외삼촌의 신내림 거부로 인해 생긴 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겪었던 일과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이가 귀신들을 보고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혼자만 겪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때 선이가 같이 살고 계셨던 할머니랑 어머니께 나 너무 힘들다. 귀신들이 눈에 보이고 가위에 자주 눌린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치만 할머니랑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가 학교 생활이 힘들고 휴대폰을 밤늦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도 좀 줄이고 학교 생활이 진짜 너가 정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선이는 처음에 그래 내가 학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는 고등학교 선도부였어가지고 복장 불량이나 뭐 이런 벌점 받는 친구들 심지어 선배들까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학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겠니 싶어서 그렇게 버텼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전에 시참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심하게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 한계에 도달했대요. 그러다가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선이가 보는 것들이 이건 진짜 마냥 헛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일로 그 선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다시 선이가 고등학생이었을 시점으로 돌아갈게요. 가위 눌림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가위 눌릴 때마다 선이가 어머니랑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선이가 그때 당시 한창 연재하고 있었던 미드죠. 워킹데드? 그런 드라마들을 막 보고 있는데 너가 그런 거 자꾸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별거 아니다 라고 넘기셨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던 제가 그래 맞아 선아 너가 무섭다 생각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보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선이가 말하길 할머니 연세가 꽤 많으셨다고 하는데 선이는 할머니랑 자면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됐대요. 다 큰 애가 할머니랑 처음부터 잤을 리는 없고 어쩌다 한 번씩 타이밍이 맞으면 할머니랑 안방에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이가 생각한 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할머니가 안방에서 선이랑 같이 잠을 잤는데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대요. 새벽에 선이가 또 가위에 눌리게 되대요.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랑 자면 가위에 안 눌렸었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가위 눌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왜 눌리지? 할머니랑 자고 있는데 왜 가위에 눌릴까? 하고 가위에 눌린 상태니까 머리에 최대한 힘을 주고 고개를 있는 힘껏 돌렸대요. 그렇게 옆을 딱 봤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옆에 안 계시는 건가? 어쨌든 할머니가 안 계셔서 가위에 눌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왜 눌리나 싶어갖고 두리번 거리다가 뭔가에 이끌린 것처럼 천장을 보게 됐대요. 근데 저게 뭘까? 천장에 뭔가가 보이더래요. 빤히 쳐다보니까 사람 발목이 보이더래요. 그거 보고 선이가 발목이 왜 이러면서 말문이 막혀갖고 계속 쳐다보는데 발목부터 종아리 다음 무릎 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점점 쭉 내려오는데, 근데 그게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무슨 1초가 10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위에 눌리고 있구나 그렇게 딱 느끼고 있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꼭 뭔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들더래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다 내려왔는데 다 나온 모습을 보니까 축 처진 몸에 어떤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다 나온 걸 보니까 그 아줌마가 천장에 뭘 빨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선이가 눈이 정말 안 좋아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고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선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눈 안 좋잖아. 근데 무릎이고 허리고 그게 어떻게 막 보여? 그랬더니 선이가 그림자처럼 뿌옇게 보여.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림자여도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고 또 내가 실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위에 눌려서 보이는 거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신체 부위마다 하나하나 다 느껴져가지고 아줌마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근데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딱 풀리자마자 뻘떡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나 또 가위 눌렸다고, 할머니 없으면 나 가위 눌린다니까, 그런 거 아는데 왜 나 두고 가냐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주무시다가 새벽에 깼는데 할 것도 없고 해서 산책 갔다 왔다고. 그래서 선이가 그래도 할머니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잘 땐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할머니가 없어가지고 가위 눌리고 막 힘들었다고 이렇게 찡찡대니까 선이 얘기 들으시다가 할머니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은 놈한테 눌렸어? 라고 선이 말에 위로와 공감을 해주듯이 대꾸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른 귀신이었다고. 근데 이번엔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천장에서부터 어떤 아줌마가 내려오는데 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선이 말을 딱 듣자마자 표정이 딱 굳으시더니 다시 얘기해봐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위에서 발부터 쭉 내려오는데 계속 보니까 여자였다? 근데 그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선이는 그림자처럼 새까맣게 보여가지고 성별도 가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아줌마라는 확신은 있었대요.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해코지하고 그러진 않았고 무서웠다고. 근데 왜 할머니도 그 귀신 봤어? 왜? 왜 물어봐?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그날 5시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은 안 오지, 할 것도 없고 해서 진짜 산책을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책을 하고 둘러보시면서 나오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새벽에 나와 계시고 이른 시간인데도 막 밖에 사람들이 나와 있더래요. 보통 보기 힘든 광경이니까 할머니가 경비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무슨 일이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 선이가 1901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1호에 거주하고 계셨던 아줌마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근데 그걸 가족들이 새벽에 발견을 하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구급차 오고 소란스러우니까 이웃 주민분들이 나와서 보고 계셨던 거고 선이가 안방에서 그 아줌마를 봤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도 안방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같은 1호 라인이었어가지고 집 구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선이가 아마 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선이가 가위 눌렸을 때 봤던 그 아줌마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아무래도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종종 마주쳤을 테고 그래서 어렴풋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싶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이날 이후 선이가 얘 예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수상하게 느껴서 결국에 할머니가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어머니랑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마냥 헛것만 보는 것 같진 않다. 넘길 게 아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내가 아는 무당집이 있는데 괜찮다. 거기로 한번 가봐라 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됐대요.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무당분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보자마자 딸이 아프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딸이 귀신 보고 뭐 가위 눌리는 거 빼고는 선이가 되게 좀 통통한 편이어가지고 듬직해요. 건강한 선이를 아니까 아니요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무당분께서 큰딸이 아프구만. 아니요 안 아프다고요. 이런 식으로 잠깐 기싸움을 오고 가다가 무당분께서 아니 내가 아픈 건 병이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큰딸 귀신 안 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네 본다고 그랬더니 신이 모셔야 할 사람이 그걸 안 모신다고 숨으면 그게 숨어지냐? 화만 나지. 자신을 모시고 받들어야 될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 신이 화가 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모셔야 될 신이 그릇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네 딸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네 딸이 아픈 거라고.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신을 안 받고 있어?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럼 내 딸이 지금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네 딸이 받을 신이 아니라고. 네 딸이 받을 신이 아닌데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있으니까 네 딸이 제일 귀문이 트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 딸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 들으니까 어머니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그럼 누가 대체 신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당분께서 바로 어머니한테 형제 중에 연락 안 된 사람 없어? 네 자식들 말고 너 말이야 네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당시에 작은 삼촌이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던 때였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된 사람은 그 삼촌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외숙모는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돈 벌려고 연락이 안 되는구나 싶었대요. 뭐 가족이라고 맨날 연락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 안 되는 형제 없냐라고 물으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삼촌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꺼져 있고
외숙모한테 전화해서 오빠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호주에 있지? 라고 해서 어머니가 호주에 없는 거 다 안다고. 호주에 있으면 카톡 못하냐고. 전화는 왜 꺼놨냐고. 내가 들은 거 있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어딨냐고 따지면서 물으니까 선이가 그때 당시에 고통받았던 그런 사연들을 어머니가 말하면서 제가 저런 지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화 한 통화 못 해본 건 오빠밖에 없다고. 결국 외숙모께서는 실토를 하시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무당이 말하는 그 신을 모셔야 될 사람, 그 그릇이 된 사람이 바로 연락이 안 됐던 외삼촌이었던 거죠. 근데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이 아들 둘이었대요. 근데 자신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 자식들도 자기와 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걸 보기 싫어서 절에 숨어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고 뭐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삼촌분께서는 엄청 시달렸대요. 그렇게 한계가 와서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숨어봤자 내가 기를 쓰고 악을 써봤자 안 되겠구나 싶던 찰나였대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외삼촌한테 선이가 힘들어한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신내림을 피했을 때 선이한테 부작용이 올 줄 생각도 못했다면서 결국 외삼촌께서는 나를 잡고 신내림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외삼촌이 무당의 길을 가시게 되자마자 선이가 계속 보고 느끼던 현상들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점점점 선이한테 귀신들을 접하는 횟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예 안 보이게 됐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 현재에도 남아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이래요. 실제로 가위를 눌리거나 길을 걸으면서 귀신들을 보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현재에서는 꿈으로 많이 접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잠을 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예를 들어 어떤 지인이 사고 나는 꿈이면 며칠 안 가서 그 꿈에 나온 사람이 사고를 겪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오면 알게 모르게 선이가 막 접촉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거나 이런 꿈들을 아직도 꾸고 있다고 해요. 오호. 그래서 외삼촌이 신내림을 받으면서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외삼촌이 신내림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사라진 건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도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선이는 벽을 보고 자고 있었고 벽은 흰색 벽이니까 그냥 흰 벽만 보여야 되는데 그 벽에 어떤 아저씨가 그림자로 보였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나오고 키 작은 아저씨였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선이를 보면서 세상 서럽게 울더래요. 너무 서럽게 울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선이도 막 가슴 안쪽부터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럽게 울지?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가위 누르면서까지 저렇게 우나 싶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슬퍼가지고 막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가위에 딱 풀려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래요. 새벽 1시쯤이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아침에 들어올 거야. 너 그냥 먼저 자고 있어. 이러면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가위에 다시 딱 눌리더래요. 근데 그림자로 보였던 그 아저씨 배 나오고 키 작고 근데 선이가 말하길 머리는 약간 강호동 옛날 머리 아시죠? 그런 머리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서럽게 또 우시면서 막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손을 내미는데 거기에 꽃이 있더래요. 꽃. 근데 다른 말은 없으셨대요. 그냥 그 꽃을 내미면서 엉엉 울기만 하시는데 꽃을 이제 선이한테 딱 주면서 서 계시는데 선이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꽃일까 해서 봤는데 그 꽃이 튤립이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선이도 울면서 깼대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와 계셨죠? 어머니가 선이 잤어? 자고 일어났어? 했더니 선이가 뭐야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엄마 다시 나가야 돼 하면서 집을 싸고 또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붙잡고 나 가위에 눌렸는데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이러면서 키 작고 배 나오고 머리는 이렇고 이런 분한테 가위에 눌렸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 그래서 나도 너무 슬퍼서 울다가 잠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다가 어머니가 그 나가려고 채비를 하시던 일을 멈추시더니 야 자세히 얘기해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아니 내가 어떤 아저씨가 펑펑 울더라 왜 저렇게 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꽃을 줬어. 근데 그 꽃이 튤립이다?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 깼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친구분,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이 엄청 친하게 지신 지인분 남편이 돌아가셔서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식 갔다 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희 어머니께서 엄마 친구가 꽃집을 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거 봤는데 맞더래요, 얼굴 사진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 사진 보자마자 아, 그분이시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아, 맞는 것 같아 했더니 어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 엄마 친구 남편 있잖아. 밤에 퇴근하고 오다가 주차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냥 급사하신 거래요. 그래서 명확한 타살 의혹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어머니 친구분이 남편이랑 꽃집을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두 분 금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모분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튤립이었대요. 그래서 선희 어머니가 아저씨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아저씨가 맞다 하면서 나중에 장례식을 다 하고 어머니 그 친구분께서 선희한테 오셔가지고 선희한테 이야기를 듣고 가셨다는데 너가 선희지? 너가 아저씨 봤다 그러길래 아저씨 엄청 우셨어? 왜 우냐? 죽었으면서 왜 우냐? 나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울었나? 이러면서 그냥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슬픈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선희가.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선희 할머니 제사 때 외삼촌네 방문하게 되면서 겪게 된 일이었는데 이거는 겪게 된 지 얼마 안 된 일이고 지금 꿈으로 겪게 돼서 보게 된 일이었는데 선희가 그날 외삼촌네 집을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삼촌 집이 3층인지 4층인지 이게 헷갈렸대요. 이때도 건물에 도착을 해서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선희가 맞겠지 싶어서 똑똑하고 현관문을 두드렸대요. 근데 노크를 하자마자 어머니께서 그 바로 3층 4층 사이인 반층 밑에서 야, 강아지 소리 들린다, 3층이다 이러셨대요. 외삼촌네는 강아지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아 하고 선희는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제사를 다 지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부터 선희가 자꾸 꿈을 꾸더래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첫날에 꿨던 꿈은 처음엔 녹아서 줄줄 흘러내린 남자가 선희를 쫓아오는 꿈이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이튿날 잠을 잤는데 이번엔 구더기가 들끓는 남자가 쫓아오는 꿈을 꿨고 셋째 날엔 해골이 된 남자가 쫓아오는 꿈을 꿨대요. 선희 기억엔 그 3일이 토, 일, 월이었던 것 같더래요. 그렇게 월요일날 오후에 친척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친척 언니가 전화로 하는 말이 외숙모께선 떡집 일을 하고 계셨다는데 그래서 새벽에 떡을 만들려고 나왔는데 계단에 세상에 구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누가 음식물 복도에 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관리하면 구더기가 들끓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 빨리 닫으라고 들어온다고 구더기. 그래서 외삼촌이 그 말 듣고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러시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분들 집 건물에 방문을 하게 되고 외삼촌은 이제 다시 가게에 나가고 외숙모가 떡집에서 퇴근하면서 집에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셨던 것 같다고. 그 돌아가신 분이 바로 외삼촌네 윗집이었던 4층이었던 거죠. 원래 그 윗집 사람이 허구한 날 아내를 때리고 뭐 이렇게 폭력을 좀 너무 심하게 일삼아서 매일 싸우고 술 먹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밑에서는 시달려서 뭐 층간소음으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환경 자체가 어떨지 뻔히 아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층간소음으로 시달려서 살았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되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용해지길래 아, 그 아저씨 정신 차리고 사려나 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랑 자식분들은 다 짐 싸서 도망 나가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선희가 근데 이런 꿈을 꾼 건 꾼 건데 왜 꿈에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죠. 또 제가 곰곰이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준 게 제가 짐작만 하는 거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아내도 심지어 자식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홀로 살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너가 물론 3, 4층 뭐 이런 거 구분 못해서 그랬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사람한텐 너가 찾아봐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올골은 흉측해도 그냥 그 사람이 그 며칠간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암암리에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고 제가 얘기를 설명을 해줬더니 선이가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나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도 꿈에서 겪고 지금도 간간히 이런 꿈들을 꾸면서 많이 일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구하기도 하다 진짜. 그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좀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만났을 때는 친구인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저희 시들무에도 정말 길고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 분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잘 들었고 그린님께서도 오늘 이야기 전달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나 고마워요 그린님.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감사드리죠. 앞으로도 또 선생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좋은 일 있으셨다고 했는데 내일도 모레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어떤 사연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 생방을 챙겨봐주는 다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너무 재밌다 이야기 하는데 그린아 근데 너 그때 기억 안 나? 우리 부산 갔을 때 그때 겪었던 이야기 들려주는 건 어때? 이러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뭔 일이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전 영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겪는 걸 그냥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줬음 해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겪었던 부산 여행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도, 19년도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해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당시 저희는 취업을 해서 한창 직장에 찌들어 생활했었던 때였는데 23, 4 이럴 때라 당일치기 여행도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도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여름도 다가왔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큰 바다 보면서 회에다가 한 사발이씩 걸쳐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제 친구를 영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영서랑 저는 자차가 없어서 렌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영서가 렌트를 예약할 테니까 나머지 뭐 식당이나 묵을 호텔은 제가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바쁜 업무를 맡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연차 이틀만 사용해가지고 1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어떤 호텔에 예약을 하고 영서가 그 예약했던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비상등 켜진 차를 보면서 제가 저 차네 하고 달려가가지고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을 하는데 제가 탑승을 하자마자 뭔가 되게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씻었지? 냄새난다. 좀 씻어라. 화장 이따가 할게요? 미리 세팅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뭐 그랬더니 영서가 화장은 이따가 너 운전 교대할 때 그때 조수석에서 할 거라고. 근데 냄새는 이게 나도 대체 뭔 냄새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 씻고 왔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되게 물신내? 그 물이 오래도록 고이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뭔가 쎄했는데 영서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뭐 세차를 덜 했나 보지 이렇게 넘기길래 제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냄새 너무 심하니까 다이소 가서 차량용 방향제라도 하나 사가지고 걸자 해서
다이소에 들려서 그 방향제 구입해가지고 룸미러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시간 조금 지나니까 라벤더 향이 강해서 이제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영서는 이제 저랑 달리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어서 비 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구간 단속 뜨는 구간에서 겁에 질려서 네가 운전해야겠다 이러면서 휴게소 보자마자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졸지에 저 혼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운전하는 사람이 조수석에 타면 그냥 신경 안 쓰고 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봤어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 우측 깜빡이 틀면 같이 막 사이드 미러 보면서 드가라 걔한테 드가라 이러면서 운전을 막 같이 봐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서도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옆에서 봐주는데 근데 너무 말이 애가 사투리 쓰는 애였어가지고 하도 막 사투리 쓰면서 말하니까 이게 신경 쓰여서 제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야 그럴 거면 네가 운전해 해서 제가 좀 성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꽁시렁 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때마침 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영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다시 저는 조수석에 타서 폰을 보면서 영서가 졸지 않게 운전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말 걸어주면서 음악을 틀고 있는데 갑자기 영서가 야 방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이랬더니 영서가 다시 백미러 보면서 아니 저기 뒤에 하면서 말이 없길래 제가 폰 보고 있다가 뭔데 누가 뭐 쌍라라도 뭐 키나? 이러면서 뒤쪽을 봤는데 2차선 국도라서 크게 뭐 추월해야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영서를 봤는데 영서 표정이 엄청 굳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서의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서가 저랑 다시 휴게소에서 교대를 하고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백미러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한번 스쳤대요. 근데 그게 뒷좌석이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다시 백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영서는 운전을 집중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또 구간 단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면 터널 안에 있는 등들이 되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밝아질 때마다 조수석 유리창에 사람 얼굴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영서가 아 내가 헛것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세뇌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운전에 집중을 해서 계속 앞만 보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뒤통수에서 자꾸 시선이 느껴지니까 조수석을 쳐다보게 되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더래요. 처음엔 눈이 까매서 왜 저렇게 까말까 하고 빤히 쳐다봤는데 눈알이 없어서 눈이 까맣게 보인 거고 입은 양쪽에서 우리 빨간 마스크 귀신 있죠. 그것처럼 입이 양쪽을 잡아 찢은 것처럼 콱 찢어서 위로 말려 있고 밑에서는 턱 아래로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영서가 룸미러 쳐다도 안 보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왜 뭐가 뭘 봤는데 뭔데 그러는데 말 좀 해봐 이랬는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약간 영서가 까무잡잡한 애인데 애가 막 허옇게 질려가지고 이따가 이 말만 하고 운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걔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긴장해서 그런갑다 해서 그냥 내가 운전할게 하고 다시 제가 호텔까지는 운전을 해서 그렇게 부산을 도착하게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면서 제가 고생했어 너 너무 무리다 싶으면 그냥 재미난 노래만 틀어달라고 내가 운전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영서가 아니 그건 됐고 너 잠시만 앉아보라고 하면서 방금 봤던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영가를 본다는 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던 터라서 영서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면서 그래 괜찮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선 여행 왔으니까 재미나게 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내가 운전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무서울 거 없다고 하면서 다독여줬죠.
그렇게 이른 오후에 저희가 이틀 굶은 노력을 보여주자 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풀장에서 거품놀이 막 즐기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씻고 저희는 별스타그램에다가 올릴 만한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메이크업 했던 걸 다 지우고 생얼로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하고 제가 먼저 씻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씻고 제가 나와가지고 야 이제 너 씻어 하는데 침대를 보니까 영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긴장했어서 피곤했겠거니 하고 그냥 자기 둬야겠다 하는데 얘가 혹시나 악몽을 꾸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안 되겠다 깨워야겠다 해서 야 하면서 걔 정수리를 툭 치니까 애가 뻘떡 일어나더니 숨을 엄청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악몽 꿨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피곤한데도 그냥 너 깨운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걔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다면서 그 귀신 우리 렌트한 차량이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서가 영안이 있던 애라는 건 술 마시면서 좀 종종 안주 삼아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겪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되게 당황하면서 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연관이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제가 씻는 걸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살짝 졸음이 쏟아지면서 눈을 살짝 감을랑 말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막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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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영서가 쟤는 씻을 거면 빨리 씻지 거울에다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이랬대요. 근데 거울에다가 뭔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걔가 이런 소리가 입김을 불고 뽀드득이 그 서리가 끼면 손으로 글자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뽀드득 손지문이 유리 같은 곳에 문대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들려서 그게 제가 저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거기서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게 쟤는 씻고 있고 나는 침실인데 저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하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고개를 돌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가위에 눌린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그 귀신이 침대 밑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는 침대 프레임에다가 입김을 불고 퉁퉁 뿌른 손가락으로 끄적이더래요. 근데 그거 보고 영서가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위 어떻게 풀지? 이렇게 자세히 보일 정도면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나 이거 어떻게 깨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하고 또 손가락을 뻗어서 행동을 취하려는데 그 손이 갑자기 정지가 되고 웃고 있던 입이 살짝 처지면서 멈칫하더니 쓱 사라지더래요. 근데 눈 떠보니까 제가 본인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다 듣는데 뭔 바다고 해고 술이고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야 그냥 이대로 인천 올라갈까? 했는데 영서가 아니라고 너랑 붙어있으면 걔 안 올 것 같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그냥 나가자 하더니 카드키를 챙기더라고요. 뭐 말려봤자 안 들을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 하나 떠가지고 바다 앞에서 자리 잡고 한 잔씩 이렇게 들이키는데 약간 살짝 알딸딸해지게 되는데 저는 워낙 말이 많고 떠들면서 막 그렇게 술 먹는 타입이 아니라서 먼 바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영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대꾸해주는데 영서가 갑자기 내가 봤을 땐 그 렌트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넌 뭐 딱히 그런 거 안 느껴지지? 이러길래 제가 솔직히 좀 차가 이상하긴 해. 물비린내나 그렇게 나는 거 보면. 그리고 너 그 밭떠던 그 귀신도 뭐라 했지? 그 물이 막 떨어진다 했나? 막 손도 불고? 그랬다 하지 않았어? 맞다. 영서야, 너 렌트카 사장님한테 뭐 따로 들은 거나 좀 행동이 찜찜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 왜 요새 막 침수차 싸게 해가지고 매수해서 본인이 끌기엔 찝찝하니까 렌트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생각 없이 술도 취했고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게 약간 파도 소리 막 이렇게 들리면서 제가 말하는데도 소름 끼쳐서 그 말 끝나자마자 영서를 딱 쳐다봤는데 영서도 저도 와씨 하면서 알딸딸해진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트윈베드다 보니까 영서랑 저랑 따로 잤는데 자다가 또 그 귀신 나왔다면서 무섭다고 저랑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침대 하나 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행히 저랑 붙어서 잤을 땐 딱히 뭐 가위 눌림 같은 게 없어서 편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을 다 싸고 운전대는 일단 그때 제가 잡아서 그렇게 렌트카 업체에 차를 돌려줘야 하니까 그 업체에 찾아갔는데 이제 뭔가 제가 보자마자 저 사장이었어? 라고 말하니까 맞다고 저분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그때 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장이면 사고 있는 차 뭐 이런 거 다 분명 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차 키 주면서 차 확인하셔야 하지 않냐면서 공용주차장 그 공터에 대놨다면서 같이 나가자 해서 사장님이랑 같이 주차해놨던 차로 갔는데 사장님이 차를 이리저리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하더니 갑자기 탑승하시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쭤보시면 확인하는 그런 루틴인갑다 싶은데 저희가 워낙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괜히 그 질문이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좀 뭔가 한 성격이 있어서 왜요? 뭔 일이라도 났어야 정상인가 보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서가 막 옆에서 야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은 바로 해야죠 사장님.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러더니 뭔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환불해달라 뭐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나 들어보자 했더니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서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신경 쓰인가 보지 해서 제가 막 씩씩대면서 막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영서는 옆에서 엄청 쭈그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커피 한 잔 내주시니까 제가 괜히 막 저 카페인 알러지 있어요. 안 먹어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실은 그 사고차다. 사고가 있는 차인데 사전에 공지는 제가 다 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서 보면서 야, 너 사고 차량인 거 알고 되어 있어? 이랬더니 영서가 아니 너가 기다릴 거 알아서 빨리 차 끌고 갈 생각하니까 설명하는 거 대충 듣고 나왔다. 그래서 잘 못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은 했지만 공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 쳐다보면서 그래도 사장님 사고차면 사고차다. 문제 있는 점은 좀 필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실 그 사고 차량인 거를 흘리듯이 말한 거라서 아마 친구분은 못 들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실직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봤는데 분명 뭔 일이 있어서 거기 박힌 귀신 같은데 혹시 사장님 이런 거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도 자기도 원래 생전 그런 거 잘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크게 여의기치 않고 운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 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귀신을 봤다, 뭐 헛것봤다, 뭐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어서 크게 여기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귀신 같은 걸 잘 본다는 사람이 이 차는 폐차하시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뭐 무속의 길을 걸으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좀 얘기 들어보니까 영서처럼 영한 트인 사람이 그냥 지나가겠소리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 들으면서 좀 찜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사과드린다면서 뭐 저희 했던 대여비 이런 걸 환불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환불 원정대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고 사과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근데 다만 우리 같은 피해 입을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양심상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가게를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화만 났고 막상 막 뭐라고 하려 했는데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만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건 경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영서가 너무 겁에 질려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그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 외삼촌이 신내림을 받으신 뒤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선이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도 너처럼 그런 영안이 좀 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차를 타면서 귀신을 봤는데 약간 좀 찜찜하다. 얘가 겁에 질릴 정도면은 그냥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좀 외삼촌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외삼촌께 선이가 연락을 하고 그 외삼촌 분께서 그때 내림 받으신 지 한창이었어서 되게 좀 사람들께 많이 알려진 터라서 예약이 다 꽉 차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이가 그래도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이니까 조금 시간 내줘서 해달라 해서 어찌저찌 하다가 평일에 여행 갔다 왔던 그 주말에 외삼촌께서 와라 해가지고 그때 좀 시간 짬내가지고 영서가 외삼촌네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묻진 않았어요. 자세히. 근데 영서가 어느 날 제가 술 한잔 하자 해서 만났는데 제가 영서한테 요즘에 뭐 너가 봤다던 그런 귀신은 안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서가 외삼촌 뵙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냥 출퇴근 잘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선희한테 또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는데 선희가 그때 딱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희가 말하는 그 귀신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사연이 있던 건데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알고 있대요. 선희가 외삼촌한테 들어서 어떻게 잘 처리하고 했는데 그 귀신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대요. 그게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제2의 그거 현상으로 제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그 귀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다만 영서가 그때 가위 눌림도 있고 저는 귀신을 못 봤고 가위 눌렸을 때 제가 그 영서의 몸 그러니까 머리를 제가 한 대 치면서 깨웠다고 했잖아요. 그 자세 자체가 제가 어느 정도 걔한테 접촉을 하는 그런 손댐? 그걸 했는데 걔 가위에 바로 깬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제가 있어서 좀 그게 눌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눌린 상태에서 외삼촌네 가서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다. 지금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던 거 너 기억나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서 기억이 나서 하나 들리고 싶어서 이제 이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꼭 들려주셨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님. 네, 그리고 너무나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린님께서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일이 늦게 끝나셨을 텐데 피곤하시겠어요. 아, 지금 양치질 하다가 좀 덜 헹궈서 좀 입안에 살짝 거품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안 돼, 괜찮습니다. 그러면. 매워요, 아, 매워. 괜찮습니다. 아메해, 아메. 아, 괜찮습니다. 빨리 헹궈요. 애기들은 아메 하면 안 먹거든요. 아, 맵다고. 네, 맵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헹구시면 좋을 텐데 이제 말하다 보면 거품이 더 많이 생겨서 거품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는 그 친구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선이가 가위에 눌리면서 시달리는 탓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가위 안 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방법을 네? 시도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에요. 우선 선이가 가위에 눌리면서 시달리는 탓에 어떻게 하면 가위에 안 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네.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그 중에서 3가지의 방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시도하면서 조금 많이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작게 3가지의 이야기를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선 선이가 제대로 가위라는 것을 눌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잠을 자면 계속 가위에 눌렸다고 해요. 가위에 눌리면 맨날 똑같은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눌리는데 그 귀신의 생김새가 어땠냐면 불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성별은 남자고 하얀 눈알이랑 이빨, 치아만 보였대요.
근데 몇 살쯤 되어 보이는지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굴 이목구비라는 게 없어가지고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너무 새까맣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하얀 눈에 이빨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매일매일 시달렸죠. 그래서 제가 선이한테 물었죠. 아니 그래 너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나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선이가 야 그냥 보이긴 하면 너도 내 성격 알지 않냐고 그런갑다 하고 넘겼겠지. 근데 왜 시달린다고 하겠냐? 맨날 내 그러면서 죽인다 협박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널 죽인다고? 그랬더니 맨날 그 새까만 손으로 내 부여잡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아 진짜 내가 오히려 패 죽이고 싶은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잠만 자면 눌리고 시달리고 하니까 가위에 눌렸던 귀신 중에서 제일 패 주고 싶은 귀신이었대요. 그때 당시 선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선이 집안이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운 환경이었어가지고 선이네는 할머니를 더 이상 모시고 살 수 없게 된 지경까지 와요. 그래서 안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지역의 큰 외삼촌네에서 할머니를 모셨다고 하는데 이맘때쯤에 조금 우연치 않게 할머니가 나가신 뒤에 그 가위라는 걸 더 심하게 눌리기 시작했대요. 맨날 눌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귀족분들이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의 얘기가 나와서 아 많은 일이 있구나 싶지만 저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얘기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솔직히 하소연하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찌저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아 그래 초록창에 물어보자 해서 인터넷에 가위에 눌렸을 때 대처법 또는 뭐 가위에 풀리는 법, 뭐 가위 안 눌리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색하면서 방법에 대해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딱히 마땅히 자기한테 와닿는 이야기들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어김없이 또 혹시 있나 해서 의지를 갖고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선이 눈에 딱 띄는 글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였는데? 하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위에 눌렸을 때 아주 야한 생각을 하면 가위가 풀린다는 글을 발견을 한 거죠. 뭐야 그건 또 그런 머리가 글을 빨리 자란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선이는 그런 생각?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지 그냥 생각만 해본다는 건데 크게 별 탈 없겠지 싶어가지고 해보자 하고 이제 그날 그렇게 그 글을 보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잠을 자자마자 그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또 가위구나 지겹다 지겨워. 근데 그때 바로 선이가 검색했을 때 찾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아하. 근데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솔직히 뭘 자기 딴에는 그때 정보 같은 걸 잘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선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면서 막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정말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그래서 이거다 대박. 불에 탄 남자도 안 보이고 와 진짜 너무 편하게 잤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 뒤로 며칠 가위 눌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냥 아무런 것도 안 겪고 아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2, 3일은 안 눌린 거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오늘도 잠 잘 자겠거니 싶었는데 가위가 안 풀리고 그대로 가위에 눌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풀리지? 하는데 어떻게든 몸으로 막 제스처하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베란다에 뭔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니까 베란다에 아까 얘기했던 불에 탄 남자가 서가지고 선이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위치가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 보시면 선이가 그림판으로 그린 건데 사진으로 봤을 때 거실에 선이가 그림처럼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남자는 선이방 베란다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가 쟤는 왜 저기 서 있지? 이상한데 왜 저기 서 있고 왜 안 들어오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도락 띠리링 소리 들리더니 삑 비번을 치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게 선이가 보통 어머니랑 사셨을 때 집안 슬리퍼를 실내를 신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날 맨발이 바닥에 착착 이렇게 밟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돌렸던 고개를 다시 현관 쪽으로 고개를 어떻게든 힘줘가 돌려서 쳐다봤더니 엄청 큰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는 키도 엄청 크고 선이가 말하기로 몸이 엄청 좋은데 그래서 제가 몸이 얼마나 좋은데? 이랬더니 몸이 그냥 자기 기준에서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얼굴은 안 보였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통을 벗고 있더래요. 근데 선이는 그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저 남자 뭐지? 덩치 저렇게 크지? 아 잠깐 저 사람 아니다. 귀신인 거죠, 남자 귀신. 그래서 선이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선이 다리를 엄청 훑어보더래요. 근데 남자 귀신이 훑는 부위마다 소름이 엄청 돋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소름 끼친다 해서 뭔가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위에 깼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 밤 종일 선이 몸 부위별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불에 탄 남자한테는 계속 똑같이 시달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덩치 큰 남자가 나오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서 가위 안 눌리는 방법을 서치하고 좀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글이 찾았다고 해도 절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선이한테 그렇게 약간 죽이려고 들던 그 불에 탄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가위에 안 눌리는 방법 중에 칼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린다는 것을 어찌저찌 들었대요.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선이가 그래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 싶어가지고 과일 깎을 때 쓰는 칼 있죠. 과도 하나를 부엌에 찾아가고 머리 베고 자는 그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잤대요. 근데 선이가 잠을 잘 때는 그때 당시엔 침대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요를 깔고 그렇게 잤대요. 근데 요 위에다가 칼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베개를 얹어서 잠을 자는데 그날도 또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아 가위 퇴치 같은 거 효과 진짜 1도 없네 싶어서 다음날에 이제 잠을 깨가지고 선이가 에휴 효과 없는 거 이제 칼이나 다시 올려두자 해가지고 베개 밑에 두었던 과도를 갖다 두려고 하는데 베개 밑에 손을 넣었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베개 밑에 없지? 해서 아 이불 밑에 들어갔구나 싶어서 이불을 걷어봤는데 그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이불을 털면서 개 보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도 접으면서 확인하고 뭐 다시 접었던 이불들 하나씩 다시 다 털어가면서 확인했는데도 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칼이 사라진 거죠. 아 혹시 아침에 칼 삐져나온 걸 보고 엄마가 주방에 넣었나? 해가지고 주방에 갔는데도 칼 선반에 자기가 넣어뒀던 그 과도라는 칼이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혹시 내 방에 있던 그거 과도 어디다 뒀냐라고 여쭸는데 응? 무슨 칼? 이러시는 어머니 반응을 보고 사실 가위에 눌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잤는데 사라졌다.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 뒀나 싶어서 묻는 거다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가야 하니까 갔다 오고 나서 찾아봐야겠다 싶었대요. 하교하고 집안 곳곳을 뒤져도 막 안 보이니까 대체 이게 어디 갔나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있고 조금 시간이 흘렀대요.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일주일 뒤쯤이었나? 이제 잘라고 개놨던 이불을 딱 폈는데 거기에 과도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선이가 그 베개랑 그 요를 깔고 잤는데 그렇게 찾던 칼이 아니 대체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소름 끼쳤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너 칼로도 안 돼 라는 약간 이런 암암리의 경고이지 않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방법들이 있다 한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위에 안 눌리는 방법 중에 선이 어머니께서 엄나무라고 해서 나무에 가시 박힌 게 있대요. 알지. 이제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거는 선이 집에 있는 그 실제 엄나무 사진인데요.
근데 이거를 네. 여기다 해놓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뭐 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엄나무 가시 박혔다 해서 그냥 좀 약간 긴 나무인가 했는데 또 다른 사진 보면 무슨 나무 땔감처럼 두꺼운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저 엄나무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치운대요. 아, 그래서 왜요? 이게 선이가 하도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한다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귀신 쫓는 나무다 해가지고 어디서 구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해오셨다고 해요. 그 구해온 엄나무들을 현관에도 달고 자주 좀 휙휙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베란다랑 선이 방문 포함해서 집에 있는 모든 방에다 그렇게 걸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엄나무 빼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십자수를 한창 취미로 뜨셨는데 직접 뜬 게 뭐였냐면 달마도였대요. 근데 달마도도 선이가 말하기로는 귀신 쫓는 것 중에 하나라고 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금 취미 삼아서 했던 그 십자수를 그렇게 제작하신 것 같은데 그 달마도를 선이 방에다가 걸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 방에 여동생이랑 쓰려고 2층 침대를 주고 지냈었는데 동생은 1층에서 자고 선이는 2층 침대에서 잤대요. 근데 그 달마도를 걸고 나서 그냥 자기 체감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위에 안 눌리게 됐다는 거죠. 이제 선이가 엄청 신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달린 가위에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나도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되게 행복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이 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고 선이는 자기 방 문을 열고 2층 침대에 1층에 누워서 엄마랑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은 여동생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2층에서 안 자고 1층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엄마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선이가 1층에 누워있으니까 2층 침대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잠을 자려는데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네. 야, 근데 왜 그러고 있었어? 잠자면 되지 그 방 문 굳이 열어서 어머니랑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했는데 선이가 말하길 그 당시 이제 여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선이가 맨날 가위에 눌리고 이렇게 막 힘들게 시달리니까 선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안 자고 대화하듯이 이제 선이가 잘 때까지 지켜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도 선이가 자기 전에 일상 이야기를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러고 보니 너가 요새 가위 눌린다는 소리를 잘 안 하네?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선이가 그러게? 가위 안 눌린 지 좀 됐네? 엄마가 달마도를 놓고 나서부터 가위 안 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게 되게 신기하다. 야, 그 달마도가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선이가 그 얘기 듣다가 그래 온나무랑 달마도 귀신 쫓는다더니 뭐 진짜 효과가 있었나 보다 라고 선이가 이제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막 맞장구 치다가 갑자기 딱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새끼도 달마도 무서운가 보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그 불탄 남자가 2층 침대에 내려오면서 선이 얼굴에다가 박치기를 빡 하고 침대 밑으로 사라지더래요. 박치기 하자마자 선이가 놀래가지고 야 씨 뭐야 씨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대화하다 말고 애가 막 비명을 지니까 왜 그래 하면서 선이 방으로 어머니가 막 뛰어오신 거죠. 근데 선이가 박치기한 그 코를 막 부여잡으면서 아씨 엄마 나 걔한테 맞았어 아씨 막 이랬더니 엄마가 선이 얼굴을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그 선이가 말한 그 맞은 부위가 엄청 시뻘겋더래요. 진짜 방금 누군가한테 맞은 것처럼 딸기코 돼 있었다는 거죠. 맨정신이었어요. 두 분 다 그냥 깨어 있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선이 얼굴 보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침대 발로 차면서 막 꺼져 왜 내 딸 괴롭히냐고 뭐 잘못했냐고 내 새끼 왜 때리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대요. 근데 침대 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어머니가 침대 밑에다가 막 나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었대요. 뭐 허공에다가 어머니가 발길질만 하는 건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선이한테 그 박치기한 그 불에 탄 남자가 가위에 눌리면 항상 선이 몸 위에 올라타서 선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불에 탄 남자에 대해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저는 이제 돌비님한테 사연을 좀 제보하기 전에 이제 선이랑 전화하면서 야, 너 이런 얘기 했었지? 아, 잠깐만, 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틀을 잡으면서 뭐 인터뷰처럼 좀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 다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선이가 어릴 적에 누군가는 방화라고 하죠. 아, 네. 그런 건데 방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의 방화라는 개념은 불장난이잖아요. 근데 뭐 나무 가지고 떼 가지고 막 불장난치고 그러다가 막 이불에 오줌 싸고 막 그런 것도 불장난인데 선이가 그런 작은 장난이라도 불에 불자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불에 탄 그 귀신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싶었대요. 근데 저랑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걔가 저랑 대화하면서 그림판에 그림 그리면서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한번 서치를 해볼까 싶어서 저랑 얘기하면서 서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야 잠깐만 나 그 남자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뭔데 또 이랬더니 그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걔가. 그래서 야 너 내가 지금 방금 기사를 발견했는데 야 2012년이면은 야 우리 중딩이냐 고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면 야 고등학교 1학년이지. 그지 야 나 그때부터 불에 타면 걔 본 거잖아 했더니 헐.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랬더니 야 이거 2012년도 기사 이거 있는데 한번 봐봐 이러면서 기사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이게 지역은 인천이지만 그 선이가 살던 그 아파트 옆에 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새벽에 불에 타가지고 사망한 30대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야 아파트가 불에 타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은 엄청 큰 사건일 텐데 나도 인천에 살았는데 내가 그거 모를까라고 했더니 그러게 근데 불에 탄 게 한 세대가 불에 탔다는 거죠. 근데 대형 사고였던 것 같은데 9명의 사상자가 9명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몇 명의 부상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명은 부상이고 1명은 사망이신데 그 1명이 30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기사 봤는데 그냥 그 화면이 진짜 새까매요. 가구며 뭐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새까맣게 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귀신을 봤을 때 아, 저 정도면은 그런 모습이긴 하겠다 싶긴 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선이가 본 귀신인가 약간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소름 돋는 일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린 며들었다. 그린 며들었다. 와. 네, 진짜 그 맞아 떨어진 게 괜히 그 존재를 본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사건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